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사의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돈범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1학년에 막 반환점을 돈 참인데요. 한 학기 동안의 내신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또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신을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 나는 정시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로는 정시 파이터를 준비한다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시만을 준비하는 학생과 내신만을 준비하는 학생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시도 준비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한 학기가 지난 차이입니다. 남은 시간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내신 분석을 정확히 하여 이제는 선생님의 특성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준비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오직 이 사과나무학원 목동관에서만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업을 맡아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할 목차를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통합사회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범위는 어땠고 그리고 문항 구성과 배점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좀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좀 세세하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시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가 되면은 이제 3단원과 4단원 두 개 정도의 단원을 나가게 되는데요.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원과 그 4단원, 7단원, 8단원 단원만으로만 좀 살펴보면 총 4개의 단원을 나가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거의 4개의 단원을 배우는 것 같은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내용이 쭉 다루다 보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1단원, 4단원, 7단원, 8단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진명여자고등학교는 변별력을 가르긴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변별력을 가르기 가장 쉬운 방법인 서답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문제 구성이 선택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출제를 좀 많이 해서 변별력을 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 파트별 좀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원과 7단원, 8단원 이 총 3개의 단원을 합친 게 딱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쭉 살펴보면 1단원, 7단원 그리고 세계화 쪽인 이 8단원 쪽에서는 생각보다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학교 수업 잘 듣고 제 수업과 함께 교과서 정리 잘했으면은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이 4단원 12문항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4단원은요 4의 1파트하고 4의 2파트가 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4의 1파트는 지난 시험에 시험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상으로는 한 2-3페이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단원 하나에서 살짝 넘어가는 범위를 가지고 12문제를 출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단원 선생님이 변별력을 내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좀 총대를 메고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교과서에는 이런 법치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4단원 인권과 이 헌법 파트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우리가 만날
이 4단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는 프린트라든가 수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는 괜찮았던 문제예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지만 잘 읽어보고 프린트를 잘 공부하고 관점을 잘 살펴본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문제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문제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배우는 파트는 인권과 그리고 헌법, 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흔히 3단원, 이 도시화 파트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제 뭐 기반 시설의 부족과 그리고 범죄의 증가,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인권과 법 파트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교과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이 사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권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증가, 확대가 되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파트입니다만 학교 선생님께서 선택한 내용은 이 중간에 있는 그냥 60년대 이후부터 이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생겼던 문제점에 대한 거를 그냥 문제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에는 맞지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된 것이죠.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인권과 법이라는 주제에 맞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악의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될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변별력을 지금 맞춰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아쉬운 문제가 좀 출제돼서 학생들이 좀 많이들 실수하고 좀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달달달 모든 내용을 다 암기를 한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명여고 학생들은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통합사회랑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일주일 내내 이 주요 과목 숙제에 치이면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겨우짬 내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변별력을 맞추기 위한 문제는 더욱더 좀 참담한데요. 다음 문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주거권. 하지만 이 보기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길죠. 그리고 진명여고의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보통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보기를 나눠주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지만 모두 고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몇 개가 있을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 주거권에 대한 내용이요, 어디에 나왔냐면 도움재료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도움재료에 있는 내용 있지요? 이 내용들의 한 줄 한 줄 한 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거권과 관련된 도움재료 있는 이 내용 있죠? 이 문단을 그냥 다 외우라는 거예요. 정말 까다로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통합 사회인지 정말 통합 암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걸 언제 학생들이 다 외웁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서 단어 하나 바꾼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에 더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화권도 똑같은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모두 고르시오.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문화권과 관련된 도움 자료를 똑같이 그냥 한 줄씩 다 뜯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으로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보기와 같은 문제가 무려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하면요, 대략 한 15점에서 16점이 돼요. 그래서 이
변별력을 맞추기 위한 문제긴 하나, 지금 이렇게까지 통합적인 전체적인 달달달 암기하는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력을 맞췄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명여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학교 문제를 좀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보통 한 10점 이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암기를 요구하는, 암기만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번 시험은 좀 등급 또한 같이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 4문제를 이용해서 변별력을 맞췄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4단원을 나가셨던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늘 단원과는 좀 관련 없는 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정말 통합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파트와 정의 파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만 하면 됐지만 경제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완벽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개념을 정립해 놓고 한 바퀴를 정리를 하고 다시 본 2학기로 들어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변별력을 맞추게 됐고요. 저희 바카스탐, 저희 수업에서는 자체 교재를 활용한 오직 진명요고만을 위한 교재와 그리고 진명요고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두 번, 총 3번 돌리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해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문제와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하여 2학기 때도 또 좋은 점수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말 통합사회가 자신이 없고 뒤에 설명할 한국사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 짧지만 이 여름방학 3주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 통합사회 문제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한국사로 좀 이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험 범위부터 이제 문항별 기출 분석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의 경우 지난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되었던 굉장히 방대했던 1단원보다는 조금 할만한 2단원 전범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다만 1단원과 다르게 2단원 근현대사부터는 연도까지 또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흐름 파악이 중요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만 제대로 잡아놓고 연도까지도, 물론 암기할 양은 굉장히 많지만 연도까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사를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사는 또 필수적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한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이해를 해놔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힘들지가 않는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항 구성 같은 경우는 3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도합 31문제. 그러니까 이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는, 사료는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좀 긴데 이걸 읽으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정치 파트와 경제, 사회, 문화 파트의 이 문항수 비율은 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난이도 또한 굉장히 좀 평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평이했다는 것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이해를 충분히 했을 때 평이했다라는 것이지,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중상, 이제 상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사회처럼 똑같이 서답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은 객관식에서, 이 선택형 문제에서 좀 지엽적으로 좀 암기를 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첫 번째 설명드릴 문제는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이 2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며 외울 것도 방대했던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모두 고르시오를 참 좋아합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이 모두 고르시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굉장히 계속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역부터 쭉 이응까지 나오는 문제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것인데 섞어놨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개혁 정량을 비롯해서 동학농민운동 때의 폐정개혁안 12개조, 심지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섞어놓고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보여드렸던 이 개혁안 내용수만 합쳐보면 40개가 넘습니다. 40개에서 50개에 달하는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2단원부터 앞으로 뒤에 나오는 3단원 일제강점기, 정말 어려운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현대사부터는 시대의 흐름 파악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순서를 맞추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높은 배점으로 몇 문제가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학기 때도 이런 흐름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암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섞여 나왔던 이 여성문항의 이제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제함으로써 이 바쁜 와중에도 경제사회 문화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유명한 신문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낸 좋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 파트에서도 흐름을 쭉 주고 이게 문항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 많은데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펼쳐놓고 이 사이 시기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 한 방으로 거의 한 5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확실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심지어 또 이 경제 파트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제 파트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적당한 난이도에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로 이제 변별력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한 수준이긴 하나 학생들은 한국사하고 통합사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사 공부하고 통합사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는 체감만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한 입장에서는 중상 정도라고 설명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저희 개인 카톡과 전화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이건 저에게 카톡과 전화, 문자를 주면 학원에서는 좀 부끄러워서 많이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카톡,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문도 받아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박하사탐의 전 수업은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FHD 카메라로 라이브 수업을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수업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 라이브로 송출한 수업을 다시 보기로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다시 복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사회와 한국사에 대한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 한국사의 경우에는 3단원 일제강점기가 2학기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 2학기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될 이 3단원은 한국사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립군과 독립운동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비슷한 독립운동과 독립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3주 만으로, 2주 만으로 이 한국사와 통합사를 모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1학기, 한 학기를 겪어보면서 학생들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무조건적으로 학원에 오지 않는 학생이라도 혼자서 방학 동안 한 바퀴를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학생이 있다면 저와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완벽한 개념 정리를 통해 2학기 중간고사 때 정말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의 기쁜 마음으로 그저 시간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겠지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보다는 2학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여 이 내신을 포기하지 않는, 정시만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내신 대비를 통해 자신감까지 얻어가는 그런 진명여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또 완벽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많이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사의 한국사 수업은 이제 통합 3시간으로 바쁘다 보니까 묶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낮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진명여자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